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원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어느새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특위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정현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현장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소년 농부가 아니고 청년 농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 게스트 한태웅 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년농부에서 청년농부를 바라보고 있는 19살 소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 전문의들 보면.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밖에 또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옥수수를 다 심어놔서 이제 발화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 딱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출범 2주년에 대한 소감을 미리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그때 좀 치열했거든요. 농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화난 마음들을 표출하느냐고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차렸어요. 단식 농성이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를 오랫동안 지켰고 그 결과로 농특위를 약속받았죠. 사실 이제 농업과 먹거리는 이제 정책에서 이제 많이 후순위로 밀린 이제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특위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확산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현장의 농민들이 늦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압박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냈다 하는 것도 좀 있고요. 또 그 하나는 이제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냥 목을 치지 왜 껍질을 벗기냐. 껍질을 벗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농특위 소분과장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작년 10월에 사실은 다 그만둔다고 둘라고 그랬어요. 짜가지고 다 사표 내고 도중에 도망가 버리려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틀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부딪혀요. 우리는 중간 결과에 누구랑 부딪혀서 싸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게 적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실 때는 기대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2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영상을 통해서 지난 2년간의 소감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2주년 출범에 대한 소감 영상이라고 해서 축하합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앞으로에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같이 함께 고생했던 분들이 어렵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에 2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전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도 하셨고요. 또 가톨릭 농민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민회 대표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농특위 위원장직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도 궁금하고요. 수락할 때 어떤 각오로 수락을 하셨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훌륭한 농업의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0평생 농사진 농민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을 맡기신 것은 이제는 앞으로 현장에 있는 농민들 중심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도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을 입법화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 이게 바로 대통령 뜻을 받드는 기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수락을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시면서도 현장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시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태국을 못 만났는데. 그럼 실제 이 농특위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태훈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농민분들은 농특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 주변 형님들께서도 농사를 많이 지십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셨는데요. 농사를 지시면은 이제 임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임대나 토지를 이제 구입하실 때 젊으시고 이제 청년 농업인분들이시니까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농지의 임대를 장기적으로 좀 하시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지금은 농사를 지시면은 농가에 거의 트랙터가 한 대씩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가 너무나 이제 고가의 이제 기계들이다 보니까는 젊은 형님들께서도 이제 구입하시기가 선뜻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같이 젊은 애들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농기계 값이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태훈 군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고개 끄덕끄덕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갈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젊은 청년을 만나서 어려운 점을 이렇게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농특위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문제입니다. 농토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도시 근교에는 거의 투기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귀 알고 작년부터 우리가 전체 전국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1년 동안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이번에 전체 국회도 그렇고 농인부도 그렇고 입법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농기계도 이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몇 개월 쓰지 않고 농기계 값만 갚아야 하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농기계를 쓸 때 부담 없이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활동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 속에서 손우기 사무관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듯이 농특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 그게 딱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와닿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특위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2019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을 모시고 그 타운홀 미팅 보고대가 있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수백 명의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그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는 그 성과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뭐 성과라고 하면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 개정 없이 농협을 개선할 수 있는 자치혁신과제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최종 안건으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요거를 이제 지금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농업의 문제가 이제 농지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기에는 난맥상처럼 얽혀가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으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농민인데, 그런 농민이 뭐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LH 사태에서 보다시피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뭐 그런 의문을 들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진행한 세월 같습니다. 재작년에 경축순환과 관련된 내용을 의결을 했고요. 경축순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경축순환의 내용을 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양분 관리를 하자는 거였죠. 그 양분 관리를 통한 경축순환을 하자고 축산계에 제안을 하니까 처음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다,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설득을 했고요. 그 연근해업 이제 혁신 방안이라든지 그 양식업, 그다음에 어촌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의안 보고서를 좀 작성하고 정부와의 그런 업무 협의라든지 조정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사실 그 국가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분과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어떤 그 생각의 편차가, 이제 그 이해의 편차가 상당히 이제 컸었어요. 그런데 뭐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가 커졌고, 특히 이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지역의 푸드플랜 구축에도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지 않았었나 싶은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간담회를 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어민들이 다 누구한테 말을 해서 누가 들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당신들이 한 맺힌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들을 듣다 보면 또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어요. 그러면 답답해서 그중에 그러신 거죠. 역정을 예. 내세요. 근데 역정을 곱게 안 내시죠. 막 그걸 던진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슬그머니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기억이 되고 가슴에 남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는 걸 저희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농정개혁이라는 게 단어가 주는 무게감도 있는 만큼 범위나 분야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굉장히 내기 위해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성과가 가장 뿌듯하셨을까요? 우리는 농경의 틀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틀들을 바꾸고 하면서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군사정권 이래, 인민계에서 간선제 이래 오다가 이때도 지금까지 직선제가 되지 않는 걸 이번에 농특위가 앞장서서 어쨌든 농협과 부처와 또 농민단체와 이렇게 합의를 끌어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상당히 뿌듯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제 농민들 또 국민들, 지금 농업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먹거리를 먹고 사는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농업은. 그래서 먹거리도 이제 예전처럼 불량식품이나 몸에 건강하지 못한 이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심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먹거리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농특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농지 소유와 이용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경자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을 소유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네.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한태웅 군 좀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농사 짓던 논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가을에 이제 추경까지 쳐놓은 상태인데 그 이듬해 못 짓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5마지기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하지만 저에게는 5마지기가 50마지기 같은 존재거든요. 농사꾼이 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어른들께서 소작하다 보면 그러한 일도 많이 겪을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도 같이 웃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 참 땅 없는 농민이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해서 짓는 이런 서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농지은행이 앞으로 이제 이런 대형군과 땅이 없는 사람,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정말 임대료도 좀 싸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농사 짓는 이런 젊은이들이 농사 지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만큼의 소득이 얻어져야 됩니다. 힘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교통, 문화, 환경,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농촌이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이제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오면은 그런 불편함 없이 좀 힘만 들이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농특위 생각입니다. 농촌이 더 잘 되려면 우리 태웅군 같은 청년 농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농들이 많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바로 좀 주시죠. 고등학생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 중에 철이 없는 생각 같기도 하지만 농업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공고나 농고에서 농업 인재들을 양성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조금 빨리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생이라 농지은행을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에도 농업에 이제 뜻이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뜻이 있는가를 이제 판단해 주셔서 농지은행에서 토지를 이제 좀 임대를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만 농촌의 현실 그대로 농사를 지어본 젊은이라야 이런 내용을 합니다. 태웅군이 고개를 이렇게 꾹뻑하네요. 감사하다는 뜻을 또 전해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분과위원회 외에도 남북 농림수산협력특별위원회 또 산림TF, 수산TF 등을 운영하면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지난 2월에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강기갑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농협법이 어떻게 그동안 논의가 되고 통과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 말을 한번 꺼내면 어떻게 뭐 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짧게 해야 될지 고민 문제 되는데요. 네. 농민들이 숫자는 많지만은 힘이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모아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국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국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힘을 모은 조직이 협동조합이에요. 문제는 이 협동조합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전체 농협의 조합장들이 다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장 중에 규모가 큰 대의원 조합장들만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 대통령,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전체 국민이 뽑아야 되는데 대의원들만 뽑는 이 조합 제도를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이제 직접 전 조합장들 1,300여 명의 조합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이걸 이번에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통과되면서 또 조금 서운하거나 미비한 부분들이 따라 붙었어요. 어떤 점이 또 아쉬우셨는데요? 이 조합장들이 전체 다 한 표씩 투표를 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부가 의결권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조합 중에서 조합원들이 많은 조합에는 의결권을 한 표 더 주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언젠가 이걸 운영을 해보고 나면은 이런 불평등성이 드러나면 나중에 부가 의결권 살짝 잘라서 또 없애버려야 되지 않는가? 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그 정신은 신용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농자금이 없어서 그 할 때 싼 값으로 농자금을 줘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경제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농자재 살 때 공동으로 구매해서 좀 싸게 하고 또 농산물 지어난 것을 공동으로 판매하면서 제값을 받도록 하고 하는 게 이 원래 협동조합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또 강 의원님도 많이 또 도와주실 거고 저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웅 군은 위원장님께 궁금한 점 없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 농부를 보기에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저한테 뭐 도움 요청할 게 있으면 내가 뭐 간이라도 뺐어요. 아이고 자천입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내가 뭐 그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된 부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다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자, 농특위의 지난 2년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농특위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을지 함께 볼까요? 이제 농특위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였는데 그걸 완수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냈거든요. 우리 농업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여해서 이 개혁의 그 중요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의 질적으로 달라져 있을 것이다. 농특위가 설립된 그 이유가 농특위는 거버넌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제 정부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위원들이 전문가라든지 실제 현장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협의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하고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협의를 잘 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시대가 기후위기를 목도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위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많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농어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특위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특위와 함께 이 위기 시대를 또 전환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만은 저희 농특위도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내고 있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앞으로 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특위와 농민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역할을 떠나도 또 다른 자리에서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활동을 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현장에서 또 다른 역할로 서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이 2년의 그 농특위 활동이 앞으로 올 우리 미래 세대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 농민들의 또 국민들의 이런 성원을 입어서 한국 농업의 미래가 좀 밝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손이 바로 저 사람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가 끊기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 틀들도 만들고 앞으로 또 그런 직원들에게 사기를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다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있을 건데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예, 제가 여기서 약속한 부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앞으로의 방향과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은 농특위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우리 위원회도 탄소 중립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먹는 이런 시대가 왔다 지금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식량도 반드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해서 식량특별위원회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 농촌의 여성들이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들 일은 똑같이 하지 또 집에 들어오면 세탁, 부엌에 들어가서 밥,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동일 농촌 여성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특별히 다루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산 쪽에 왜 우리는 더한 시하고 농특위가 좀 관심을 집중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올 사업 지금 앞으로 계속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갈 사업 요걸 나누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태훈 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큰 자리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고 또한 앞으로 이 우리 농업에 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이제 농사가 기온과 이제 날씨가 우승풍조해서 우리 모든 농업인분들께서 풍년과 좋은 농산물값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오늘 함께하신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이 위에도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들에서부터 밥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 마련해서 제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 2주년 특별 영상 지금까지 저는 전혜원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